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스택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택의 포화 여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연산을 항상 이제 메소드라는 걸로 뺄 거예요. 이스풀이라는 그 메소드를 뺄 거고, 자, 이것 같은 코드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자, 리턴 한 다음에 s의 탑이 f스타 플러스 1이 사이즈랑 똑같으면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리턴할 때 이렇게 조건문이 넘어가면 리턴은 무조건 0 or 1입니다.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식으로 이 코드가 좀 되게 생소하다라고 느낀 사람은 이 넣는 이게 지금 비교 연산자잖아요. 이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이 리턴은 무조건 0 또는 1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참 아니면 거짓이냐 이거 딱 이 두 가지로 넘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면, 자, 예제로 이제 사이즈가 5인 스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버프라는 것이고, 버프가 실질적으로 자료가 저장이 되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0, 1, 2, 3. 그 다음에 탑은 당연히 이 맨 위인 3을 가리키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스플 연산을 했을 때 0이라는 게 리턴이 됩니다. 네, 이 조건식에 의해서 0이 리턴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false라는 거죠. 다 차있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 3번에서 4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4가 또 추가가 돼도 당연히 탑도 얘를 향하고 있겠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이즈풀 연산했을 때 1. 당연히 얘 같은 경우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true가 반환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도 뭐 질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검사 조건이 잘 보시면 이 탑 자체를 바로 검사를 하지 않고 왜 플러스 1을 검사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탑 같은 경우는 얘는 이 버프라는 배열의 인덱스 값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그 지금 사이즈가 5라고 선이 됐으니까 실제 최대 인덱스는 0에서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탑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값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 이 조건식을 써줄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 5고 얘는 4면 말이 안 되잖아요. S탑이 4고 플러스 1을 하면 5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다. 탑이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음 번째로 이제 스택의 공백 여부도 검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여부 검사하는 걸 똑같이 isempty라는 그런 메소드로 만들어가지고 얘도 똑같습니다. 코드를 단순히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 탑이 마이너스 1이면 이라는 거 돼 있죠. 자, 이것도 똑같이 그 그림을 살펴보자면 이 버프의 처음에 0이라는 그 자료가 딱 하나 저장돼 있고 탑은 당연히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이 상태이면 탑이 지금 인덱스 몇이겠습니까? 탑이 인덱스 지금 0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isempty를 이제 검사를 수행을 했을 때 0을 해가서 얘는 이제 비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 거고, 자,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인덱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이 탑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 탑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0번째였잖아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가리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가리키게 돼서 isempty를 수행했을 때는 이렇게 얘는 비어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대망의 이제 스텝 삽입 연산이 이제 푸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시 연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메소드로 교환할 때 이 스택 자료를 저장할 스택과 어떤 자료를 저장한 건지 그 값을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스택 이 푸시 연산을 먼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기 전에 이즈풀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일단은 그 스택이 다 찼는지 안 찼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줘야겠죠. 다 차 있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스택 이즈풀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게 해주면서 수행이 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삽입하는 연산이 아예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다 차 있으면 이런 식으로 코드 그 함수를 바로 끝내버리고요. 이게 만약에 다 차지 않았으면 바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넣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자, 일단 처음에 우리 init 스택을 했을 때 탑이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넣어줄 때 탑의 값을 먼저 늘려줍니다. 마이너스 1로 돼 있었으니까 이 풀풀 같은 게 이제 후위 연산자죠. 이 후위 연산자를 만나서 s의 탑이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프에 0번째에 이 value를 넣어준다는 소리. 이게 엘리먼트가 아니라 value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 같은 경우는 value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버프 0번째 이제 value를 넣어서 이제 스택에다 이제 정상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게 지금 이 코드가 두 줄이죠. 이 두 줄인데 이걸 사실은 한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두 줄이지만 얘는 지금 한 줄로 구현됐어요. 근데 같은 코드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잠시만요. 이 왼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 후위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제 탑의 값을 늘려준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전위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먼저 탑의 값을 증가를 시켜준 다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위 연산자와 전위 연산자의 차이가 뭐였었죠? 후위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끝나고 나서 값을 늘려줍니다. 네, 그래서 S의 탑이 이렇게 이거로 안 되는데 잠시만요. 1 플러스 A 뿔뿔 A에 1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지금 이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A 뿔뿔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플러스 플러스가 A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후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을 해보면 값이 2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후위 연산자의 특징 같은 경우는 먼저 다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A의 값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A 뿔뿔 A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플러스가 A 앞으로 오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 전위 연산자예요.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3이 나옵니다. 왜 나오면 전위 연산자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변수의 값을 증가를 시켜준 다음에 이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잘 활용을 되면 이런 식으로 짧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줄 이것과 이거는 같은 코드다라는 걸 좀 살펴보면 되고요. fprintf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fprintf 이 f 같은 게 이제 파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첫 번째 얘는 인자 두 개거든요. 이렇게 하나랑 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인자에 적힌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에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std 에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운영 체제를 배우게 되면 이게 파일 디스크립터가 뭔지 std 에러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우정체제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택에 삽입을 하는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이제 팝인 연산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요소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는 이게 스택 이거 하나만 넘어오면 되고, 자, 이게 그 맨 위에 있는 값을 저장시켜줄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거 당연히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얘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게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이 코드를 수행을 합니다. 이 밸류가 여기 밸류라는 변수에다가 이 스택의 맨 위에 있던 값을 담아서 이제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밸류는 이렇게 버프에 탑 마이너스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한 줄과 이 두 줄은 같은 코드다. 얘 같은 경우는 먼저 맨 위에 있는 요소를 리턴을 해주고 탑의 값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 보시면 한 줄이지만 탑이 후위 연산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죠. 푸시 같은 경우는 먼저 늘려준 다음에 해줘야 돼서 이 전위 연산자를 사용한 반면에 이 팝 같은 경우는 먼저 맨 위에 있는 값을 뽑아낸 다음에 탑의 값을 감소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후위 연산자를 사용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 밸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맨 위에 있는 값을 리턴해주면 이 팝 연산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배열 기반 스택을 우리가 구현을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크기가 5인 배열 기반 스택을 구현을 하고 실제 데이터 삽입, 삭제 등의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현 조건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스택 크기는 5로 이제 설정을 할 거고, 이건 좀 부가적인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좀 함수를 좀 학습시키고 싶어서 제가 만든 겁니다. 메인 함수는 이제 맨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봤었던 그 init 스택이라는 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태 확인 기능에서 isEmpty와 isFull 그 기능이 있어야 되고, 삽입 함수 push, pop, pick,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스택이 어떻게 지금 확인되는지 모르니까 그 스택의 현재 모든 요소를 이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같이 한번 틀어보도록 합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저 비주얼 스튜디오 안 쓴지 오래돼서 프로젝트를 바로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데스크톱 마우스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이름도 괜찮 대충 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이게 맞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파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stack.c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바로 이 조건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stdio.h는 무조건 인크루드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메인 함수도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스택의 크기를 5로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define이라는 키워드로 저 사이즈 이렇게 상수 처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 우리 지금 그 스택 자료 구조를 그 구조체를 만들 건데, 그 구조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좀 하기 위해서 타입 def를 해서 그 인티저를 엘리먼트로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바로 스택 구조체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타입 def 한 다음 struct 스택 만들어주고, 안에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실질적으로 값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 필요하겠죠. 버프 한 다음에 사이즈는 5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배열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저장해 줄 수 있는 탑이라는 변수가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택 자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는 맨 위에 있어야 한다 했는데, 이거 일단 맨 마지막에 할게요. 바로 이제 초기화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초기화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었죠? init 스택이었었죠. init 스택 해서 바로 이제 스택 이렇게 넣어주고, 매개 변수는 당연히 얘는 직접적으로 그 원본을 수정해 주기 때문에 콜바이 어드레스 형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s의 탑은 -1로 먼저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초기 완성 끝난 거예요. 벌써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상태 확인 기능을 했으니까 상태 확인 기능 같은 거 is full, is empty로 권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당연히 차 있냐 안 차 있냐 같은 그런 여부 값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그 함수의 리턴 값이 인티저가 돼야겠죠. 1 아니면 0이 넘어가야 되니까. 한 다음에 is full부터 먼저 구현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스택을 해서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갇혀 있는 연산 같은 경우는 s에 아까 봤을 때 탑 플러스 1이 사이즈랑 같이 이거였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is full 메소드가 다 만들어진 거고, 바로 is empty 메소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is empty 이렇게 해주고 같이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얘도 s탑이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태 확인 함수도 우리가 엄청 빠르게 구현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상태 확인 기능까지 했으니까, 자 삽입 기능 푸시 함수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푸시 같은 경우는 얘는 따로 값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얘도 반환을 그냥 보이드로 해도 되고요. 바로 푸시 해주시고, 이제 매개 변수로는 그 포인터형 스택 하나 넣어주시고, 당연히 이 스택에 딱 어떤 값을 넣어줄 건지 그거에 대한 매개 변수도 필요하겠죠. 엘리먼트 한다면 value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일단 먼저 넣기 전에 이 스택의 상태부터 먼저 검사를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if 한 다음에 is full 해서 s를 이렇게 넘겨주고, 얘가 만약에 true면, 자 여기서 이 조건문의 이 if 특징이 뭐냐면, 얘가 이제 0이 아닌 값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블록에 있는 코드들이 다 실행이 되고, 0이 아닌 코드가 0인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가 실행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수행이 되면 안 되니까 fprintf를 써서 에러에서 당연히 stack is full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리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냥 이 함수가 수행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이 프로그램 종료되게끔 만들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택이 다 찼을 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 다 차지 않았으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겠죠. s의 탑을 얘는 먼저 늘려줘야 됐었잖아요. 이게 먼저 늘려준 다음에 s의 버프에 s 탑에
밸류를 넣어주면 푸시 현상이 끝나는 거죠. 배열 기반 스택 큐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본 거는 이제 좀 그 동적 기억 할당 뭐 그런 것들 좀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배열 기반으로 하는 자료 구조는 대부분 다 쉬운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푸시 연산도 완료됐고요. 자, 이제 삽입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팝 연산을 우리가 한번 메소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팝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하나 빼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 같은 경우 리턴 타입을 이제 엘리먼트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자, 엘리먼트 한 다음에 분류해서 그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값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 다음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얘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부터 먼저 그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또 똑같이 그냥 코드를 따올게요. 예, 복붙해서. 그래서 스택이 뭐 empty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 차지 않았으면 바로 분류에는 s 버프에 s 탑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return value. 자, 이렇게 하면 팝 연산도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확인 기능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 기능 같은 경우는 그 피크 함수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피크 함수도 엄청 쉽죠. 피크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는 거니까 s의 버프에 바로 이 탑을 리턴 해주면 바로 끝이겠죠. 이거는 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이런 작업을 이 마이너스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리턴 시켜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바로 출력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력 기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스택의 상태를 찍어주기 위한 그런 함수로 그냥 그냥 보이드로 하고, 이름을 그냥 디스플레이 스택이라고 할까요? 매개 변수는 이렇게 스택이 넘어오고 뽀문한 다음에 바로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다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대표해서 어떻게 할까요? D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가 들어오고 s에 버프에 i 번째 이런 식으로 해주면 현재 스택에 있는 모든 요소들 다 출력을 해주겠죠. 해주고 좀 각 단계별로 찍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찍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스가 출력 기능 더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이제 메인 함수에다가 이 코드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메인 함수에 당연히 스택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스택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푸시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스택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택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잘 보시면 이렇게 앰퍼센트를 이용해가지고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스택의 값을 넘긴 게 아니라 스택의 주소 값을 넘겼죠. 이게 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에는 다 콜바이 어드레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개 변수를 넘겨줄 때는 주소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앰퍼센트를 사용을 한 거고요. 바로 이렇게 푸시를 하면 바로 이 디스플레이 스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바보였네. 이거 하고 이 출력을 하면 방금 안 나왔었죠?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 에러 메시지 자체가 프로젝트 관련된 에러인데, 그러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돌리면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 지금 에러가 있네요. 아무튼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사이즈가 5였으니까 5만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3개, 4개,
5개.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디스플레이 스택을 하면 이게 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다 지금 정상적으로 수행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푸시를 넣었을 때 지금 사이즈가 5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5개가 다 찬 상태인데 하나를 더 넣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푸시 함수에 isFull이라는 이 여기에 걸리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60을 넣었을 때는 이 수행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수행이 안 될 거고요. 먼저 이 푸시 연산을 하기 전에 팝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함께 된다면 팝 연산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택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이니까 당연히 그 수행이 되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언을 해준 다음에 내가 초기화를 안 해줬네요. 잠깐만요. 이 스택을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init 스택을 해줘야겠죠. 스택 이렇게 해서 바로 넣고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되네요. 초기값을 안 해줬던 거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렇게 init 스택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할당을 해주시고요. 출력을 해보시면 얘 같은 건 잘 출력이 되고 20도 출력 잘 되고요. 30, 40, 50 이렇게 다 출력이 잘 되는데 잘 보시면 60이란 파트에서 이 stack is full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팝을 출력을 하면 당연히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출력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직 스택에 뭐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팝을 한다 했으니까 stack is empty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메인 함수 이제 메뉴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아직 고려를 안 했는데 잘 보시면 이 지금 제가 코딩한 거는 메인 함수가 어디 있죠? 지금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를 우리가 구현하는 모든 이 코드들을 메인 함수 밑에다가 한번 둬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잘 보시면 내가 한 거는 지금 코드를 단순히 이 위에 있던 함수를 아래로 내린 것 뿐인데 아까는 잘 돌아갔던 게 지금 안 돌아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절차형 언어의 이제 특징인데 절차 언어 특징은 컴파일을 할 때 프로그램 무조건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프로그램 컴파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상태로 해서 맨 위에서부터 컴파일을 한다 했었죠.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컴파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제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메인 함수 보시면 init 스택이라는 거를 이제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읽는데 init 스택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딱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그래서 init 스택 같은 경우는 처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함수거든요. 내가 밑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도 컴파일러 입장에서 맨 위에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init 스택이라는 걸 호출을 했어. 없잖아요. 당연히 얘는 없는 거다 하고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함수를 단순히 변수 선언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인티저 a는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하듯이 함수를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밑에서 작성했던 그 함수를 그대로 어디 있죠? init 스택 여기 있죠?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블록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함수의 반환형 이름 매개 변수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면 이게 함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러한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읽다가 init 스택이라는 거를 만나면 에러 메시지를 방출하지 말고 밑에 보면 init 스택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해놓으면 이렇게 메인 함수보다 다른 함수가 밑에 있어도 그런 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is empty도 아까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함수 선언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 안 한 게 푸시도 안 했고요. 푸시하고 프로그램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메인 함수는
맨 위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함수 같은 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점은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픽 함수 뭐 사용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렇게 뭐 여기 함수 선에 넣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우리가 여기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모든 함수들을 다 이렇게 함수 선언해주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면 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제 종작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판면설 뺀 다음에 하면 이런 식으로 잘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 메뉴에 쓰고 싶을 때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PPT 파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앞에 이게 구현한 거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좀 한번 응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 이 실습 프로그램에서 구조체의 그 탑 요소를 없애고도 스택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구현을 하라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권영미 교수님 기준에서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구조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체가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탑이라는 이 변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수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이 모든 함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문제는 이거를 없애고도 잘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스택 구조체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얘가 아예 없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없어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 꼭 응용 1번과 2번을 꼭 무조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걸 해야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